네, 예비사회인들의 생생한 인턴 경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거기 어때 시간에서는요. 앞서 1부에서도 함께했지만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신입사원 특집을 했을 때 함께해줬던 친구가 오늘 역시 자리해줬습니다. 연세대 도거동문학과 4학년의 최윤희 학생 함께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최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뭐 스튜디오가 낯설지 않죠? 괜찮죠? 네, 워낙에 신입사원 특집 때도 당당하게 네.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인턴기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상사의 인턴기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윤희 학생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다양하게 했는지 먼저 자기소개 좀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지금 졸업 예정이고요. 네. 2009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한 한국 관광 브랜드 리더스 1기 활동을 해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예. 2010년엔 도거동문학과 학생회장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2011년 9월부터는 한국무역협회 해외 인턴 6기 프로그램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LG 상사 유럽법인에 파견돼서 2012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네, 학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대외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LG라는 그룹이야 워낙에 유명한 그룹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지만 LG 상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LG 상사는 국내 제1의 자원개발 전문 상사고요. 세계 각지에서 자원개발 사업과 각종 투자나 트레이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효순 캐스터가 LG 상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보를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기 어때에서 소개해드릴 기업 최윤희 학생이 다녀온 LG 상사입니다. LG 상사는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국내 제1의 자원개발 전문 상사입니다. 1953년 락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럭키그룹의 해외 수출망 구축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6년에는 종합무역상사로 지정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1995년에는 주 LG 상사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3년에는 무역의 날 150불 수첩의 탑을 수상, 또 2011년에는 칠레 석유 광구 3곳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는 점점 축소되는 그런 상사업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자원 개발에 뛰어들어서 이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지역과 중국, 중앙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이 석유, 석탄, 비철 영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국내 제1의 기업입니다. 네, 석유, 가스 등 다양한 이 자원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LG 상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LG 상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유럽법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팀에서 철강 시황 정보와 그리고 IT 부품을 폴란드와 러시아에 있는 LG전자 공장에 납품한 일을 맡았고요. 예. 그 외에도 주간 회의 자료를 번역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LG전자 납품 일도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철강 시황은 알겠는데 원래 업무를 같이 봅니까? 예, 유럽법인의 지금 구성이 화학팀, 기계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계팀 안에 철강 영업팀과 기계 영업, IT 부품 영업이 예.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저는 기계팀 소속으로서 철강 영업도 조금 도와드리고 네. 주로 IT 부품 영업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랬군요. 아무래도 저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야근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야근? 예. 예. 여러 나라와 거래가 있다 보니까 시간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일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원래 8시에서 5시까지가 규정 근무 시간인데 대체로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7시 반, 9시 사이에 퇴근한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업무 강도가 이제 좀 만만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장점은 전혀 없었나요? 있었겠죠? 예. 네. 예, 원래는 제가 무역 쪽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예, 예. 잘 모르고 있어서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국의 뭐 산업 발전의 주역이 되었던 그 수출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배워왔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영훈 학생이 이 LG 상사에 대한 궁금증들 모아왔다고 하죠? 네. 오늘도 LG 생사에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한대희라고 합니다. LG 상사와 같은 기업이 해외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얼핏 이야기해 줬지만 LG 상사가 해외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이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물건을 사다가 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물건 시황 정보를 이렇게 조사하기도 하고 네. 예, 거래 그 중간 사무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자원 개발을 요즘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뭐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도 사무소를 설치해서 이런 자원 개발에 변화하는 그런 시장 상황을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뭐 철강 트레이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철강 트레이딩을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자료를 조사해드렸던 게 일단 그 유럽 내에 그 철강 회사들의 생산 규모와 생산 물품의 종류들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요. 그게 아니면 철광석 가격이 유럽까지 운송되는 게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기초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는 완성차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중간 철강 포스코 같은 제조업체 그런 곳에 납품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똑똑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맞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영훈 학생은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해외에서 뭐 근무를 한다면, LG 상사 인턴으로 취직한다면 뭐 어떤 분야에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품 쪽의 영업을 부품 영업. 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조금 외국어? 방송을 이제 많이 하니까 저렴하게 이게 좀 갑자기. 이라고 또 이야기를 그래요. 해주네요. 두 번째 영상 소개해 주세요. 네, 해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임철국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LG 상사 인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해외 인턴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요. 독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나쁜 점도 있었을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막 소세지와 맥주의 천국이잖아요. 그것만 저는 떠올려지네요. 네. 어땠어요? 예, 저도 가장 좋았던 게 사실 맥주와 소세지였고요. 정말 많이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오, 네. 다르구나. 소세지가 종류도 진짜 많고 너무 좋았어요. 맥주잔 막 이만해요, 진짜로. 거품만 이렇게 하고. 예, 진짜 1리터짜리 잔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거는 축제 때만 주로 먹고 네. 대부분 500ml. 예. 네. 그렇죠. 맛있는 맥주와 소세지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네. 예,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해외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6개월이라는 뭐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 다른 문화를 접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짬만 내면은 이렇게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닐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돕는다는 그게 보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뭔가 사명감이나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반면에 해외 인턴을 하면 이런 게 좀 힘들었다라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롭고요. 예, 저는 그래도 독일이 그 한국 갭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인턴인 동기가 많이 파견됐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지내느라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뭐 사우디는 혼자 남자 한 명 혼자 가기도 하고 브라질은 딱 2명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 인턴이라는 게 성격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인턴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될지 이시안 대표님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요거는 성격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그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은 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이런 문화가 없죠. 네, 그런 게 없고요.
있고요. 한 5시, 6시 되면 다 집에 가버리기 때문에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외로움을 달려거나 그러기도 힘들거든요. 네. 갈 데도 없고요. 예,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좀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인 사람이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갈 때는 그런 부분, 자기 혼자서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요. 여행 같은 것도 미리 좀 계획을 짜서 해가면은, 그러니까 나를 좀 바쁘게 자꾸 만들면은 그나마 외로움을 좀 덜 타거든요. 네. 예, 그런 거 외에도 외부적으로는 해외 인턴은 지금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정보. 딱 그때 타이밍에 맞게 TO에 맞춰서 내가 딱 들이밀 수 있으면 네. 되는데 보통은 놓치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그런 것 때문에 해외 인턴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인턴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훈 학생 이제 마지막 영상 남겨두고 있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태현동입니다. 독일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다는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네. 독일어 자격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 공부로 배우는 독일어랑 실전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글로 배웠군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래도요,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어 소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지, 독어를 더 잘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상생활에선 독일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업무에서는 사실 영어가 거의 100% 주가 됩니다. 영어는 어떻게 괜찮았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전문적인 어휘가 많다 보니까 예. 또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닌데 그거를 새로 익혀야 돼가지고 처음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혹시 뭐 떠오르는 지금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서 좀 곤란했던 상황이라든지 잊지 못할 해프닝 같은 거. 아, 예. 영어는 아니고 독일어에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LG전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이 고장나면은 전부 LG 상사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영문명이 LG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 서비스 센터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하면은 대뜸 독일어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왜 너희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쿠데타 이래요? 구텐탁도 안 하고 막 바로 막. 예.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요? 처음엔 되게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 끊어버리기도 하고 예. 다른 독일 한자분에게 넘기기도 하고 좀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외워서 그대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 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 인턴을 지원할 때 또 토익이나 언어 관련 자격증 어느 정도로 필요할지도 궁금한데,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원했던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 전문가 인턴은 토익 800점 이상은 필수고요. 예, 그 외에도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의 그 자격증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토익 800점 이상의 기준선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즘 그나저나 해외 인턴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좀 지원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따로 있을지 활용 방법 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자기가 가고 싶은 국가가 있을 거거든요. 미국, 막 유럽, 뭐 프랑스 가서 막 와인도 먹고 싶고 다른 사람도 다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장난이 아니고요. 좀 아까 은희 학생이 얘기했듯이 좀 안 갈 만한 곳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턴이잖아요. 그리고 인턴이라는 건 아직 정규적으로 취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취직할 때 유리할 만한 것을 자꾸 발굴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어필할 거면 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앞으로의 긴 안목에서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나저나 영훈 학생 본인이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없나요? 이 LG 상사에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 좀 궁금합니다. 인재상은 어떻게 돼요? 예, LG 상사의 인재상이 전문성과 종합력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글로벌 챌린저인데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해서 거래선을 개척하고 뭐 운송 통관까지 전부 직접 관리하게 돼서 한 사람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자, LG 상사를 비롯해서 LG 그룹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시안 대표님이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LG그룹은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대기업인데도 되게 중소기업스러운 느낌이 나는 인재가 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은 부품이잖아요. 자기 분야만 딱 하면 되는데 LG는 좀 이것저것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잘만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하게 분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LG가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혼자서 기획력 있고 또 독립적이고 그러신 분들은 같은 대기업이라도 LG가 조금 더 적절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그 방향을 잡아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신과 잘 맞는 기업인지를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희 학생도 마지막으로 많은 인턴 분들이 계십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턴을 했던 경험이 나중에 취업 준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훨씬 높아졌고 또 사회생활을 학생 때와는 다른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절이라던가 상황 판단 같은 거를 그 감을 익힐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턴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네. 자, 윤희 학생이 새해 아주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왜요, 이야기를 왜요, 들었는데 왜요? 입사가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에 입사가 확정이 되었다고요? 아, 축하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2월 22일입니다. 아, 얼마 만세 안 한번 외치세요. 만세. 하나, 둘, 셋. 만세. 네, 아무래도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네.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되는데요. 다음 주에 거기 어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음 주 거기 어때 소개될 기업은요, 바로 입소스 코리아인데요. 이 기업에 대한 궁금증 혹은 마케팅 직무와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한국방송,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